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은 코스피 0.47%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4% 조정을 받아서 국내 주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낙폭이 크진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 본다면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주 월요일날 상승했던 그런 추세를 훼손하진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44% 상승, S&P 500 지수 0.23% 상승, 다우 지수만 0.03% 정도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요즘 국내 주시장에 가장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혼조긴 했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를 제외한다면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오늘 아침에 강보합권 출발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초가를 거의 고점으로 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도 보면은 그리고 장중에 등락이 정말 심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표가 급등을 했고 또 유럽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봉쇄 우려 이런 부분들로 오전장에는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메타버스 등의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FOMC 의사로 공개된 이후에도 출렁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좀 시장이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주시장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75%에서 1%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은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2022년도 1분기에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후장까지도 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도 물가 압력이 높아요. 예상보다 높은 물가 압력이라던가 또 계속적으로 미국도 이제 또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국내 금리 계속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그리고 채권 시장은요. 기준금리 1.5% 정도까지는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분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8월 달과 동일하게 3% 전망을 했고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의 8월 달에는 1.5% 정도 상승을 전망했다가 오늘은 2%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내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오늘 했었고요. 어쨌든 기준금리 글로벌 대비했을 때 지나치게 상향되는 환경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안 올릴 수도 없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1분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제 생각에는 각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인상해서 내년 말 정도면은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제도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잘 돌아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고요. 소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우려스러운 거는 전 세계적인 다시 한번 확진자 수의 증가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없는데요. 내일 일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다시 한번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하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심리적으로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내일은 좀 주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부의 조치, 일단 내일 뭐 아침에 좀 오전에 좀 뉴스 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확진자 수가 또다시 또 안정을 찾고 하면은 또다시 거리두기를 할 것이고, 또다시 리오프닝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움직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신고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7월부터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또 이제 한 10월부터는 좀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다시 한번 지금 부스터샷이라는 거 이런 걸 맞고 일상 회복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했다면은 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 또다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라던가 이쪽이 하락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예전과 동일하게 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소비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을 중심으로 조정 시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언제까지 갈지는 뭐 아무도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결국은 먹는 치료제 이런 게 개발이 되면은 이미 됐잖아요, 개발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최소한 내년도 이 시기쯤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일상을 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정 시에 잘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3천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3천선을 넘었는데 화, 수, 목에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좀 그래도 예전과 달라졌던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우호적이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내일 뭐 1,000억 원 이상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온다면은 또 얘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이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 확정을 했죠. 또 그리고 반도체 현물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높은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 충분히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수의 하방은 지금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2900선에서의 하단은 저는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저평가 대형주 그리고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올해 한 해 12월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주시장이 지금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연초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가 뭐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원화 기준으로는 1월 달에 작년 말이 2873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닌데, 달러 기준이면은 한 10% 정도 좀 하락한 거나 비슷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는 작년 말보다 더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율 지금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더 낮아지기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전반적인 얘기들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종목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주사 카카오 이런 종목들 12만원대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쳤잖아요.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바닥을 친 종목들 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내일도 선곡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